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영입니다. 6.3 지방선거 속보 95번째입니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정정식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이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원래는 이 김도읍이 뭐라고 했습니까? 한동훈의 입당을 주장하기까지 했던 김도읍이 그냥 맹물 마셔버리고, 원래는 김도읍, 정정식 그리고 성일종 의원이 3명이 출마했습니다. 그 중에 1차 투표에서 과반수가 안 나와가지고 성일종 의원이 이제 포기하고, 그 다음에 김도읍과 정정식 두 의원이 붙었는데, 여기서 정정식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많은 것이 달라지는데요. 오늘 제가 아침 첫 방송으로 이재명의 데드크로스, 이재명의 과반 지지율 무너지고, 그것도 지난 방송 3사 출구조사 여론조사가 얼마나 엉터리였습니까? 5% 10%씩 막 틀리죠. 그것에 비하자면 이재명은 30%대로 이미 추락한 거 아니냐. 그리고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오히려 민주당을 눌러버렸다. 골든크로스가 나타났다. 그 가운데 정정식 의원이 선출됐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한동훈 입당 당분간 꿈도 꾸지 마세요. 당분간 아니라 영원히 꿈도 못 꿀 것 같은데,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선출한 겁니다. 뭐 어디 다른 데서 선출한 게 아니죠.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를 거쳐서 선출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 정정식 의원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좀 과묵한 편입니다. 과묵한 편이지만 인간관계가 아주 원만하고 화합을 중시하는 스타일이고,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총대를 메기를 주저하지 않는 의리파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에 군 법무관을 거쳐가지고 이분이 친북 활동 혐의를 받던 제독 사회학자 송두열 교수를 구속 기소한 사람이 분이시고, 또 2013년 법무부의 위원정당 단체 관련 태스크포스 팀장을 맡아가지고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및 변론 전 과정에 참여해가지고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킨 바로 그 주역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말하자면은 윤석열 대통령 재임 시 비상대책위원 또는 정책위원장 등을 지냈는데, 한동훈 체제 하에서는 그냥 뭐 잘리다시피 했죠. 그러다가 다시 송은석 비대위에서 사무총장으로 임명돼가지고 당무에 복귀했었는데, 한동훈 시절에 잘렸던 사람이 새 원내대표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분간 한동훈은 뭐 물 먹어라 이런 게 말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오늘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게, 이재명의 지지율은 아주 데드크로스, 국민의힘 지지율은 골든크로스, 이게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오늘 하필 자 여기서 말입니다. 민주당 40.4 국민의힘 41.6으로 국민의힘이 1.2% 앞서면서 골든크로스가 나타났죠. 이거 전 지역 다 보고 전 세대별 다 보십시오. 20대에서는 무려 51.8%, 30대에서는 42.7%, 어마어마한 그걸로 지금 국민의힘이 앞섰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지금까지 다수당이라고 해가 큰소리 빵빵 치고 뭐 여론조사 믿을 수도 없는 여론조사, 특히 이번 방송 3사 여론조사가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는 이제 국민들 다 알죠. 뭐 다 틀려버렸으니까. 그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렇게 앞서고, 이재명은 드디어 이재명 지지율은 48.2, 이것도 방송 3사 출구조사가 5%에서 10%까지 막 엉망진창으로 뒤집어진 걸로 볼 때, 최소한 10% 빼면 이재명 지지율은 30%대로 추락한 거 아니냐라는 유추가 가능하죠. 그 대신에 이재명에 대해서 니 도저히 안 되겠다 부정평가가 49.1%, 이재명도 데드크로스입니다. 부정이 더 높아졌어요. 자, 그런 가운데 지방선거 선전했느냐, 어느 쪽이 선전했느냐 할 때 국민의힘이 선전했다는 게 40.2, 민주당이 선전했다는 게 35.7, 민주당 쪽 다 팔았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번 지방선거 국민의힘이 더 잘했다 하는 게 국민 여론입니다. 여론의 40%, 자, 민주당은 35%, 이게 쪽 다 팔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뢰도가 신뢰하지 않음이 못 믿겠다. 중앙선관위가 68.6%는 70%입니다. 거의 70%. 반올림만 버렸죠.
국민 10명 중에 7명이 중앙선관위 못 믿겠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정점식 원내대표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지금 대여투쟁에 나설 힘이 주어졌죠. 지금 이거는 국민의 지지를 정당 지지율에서도 앞섰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뢰도 부분에서도 완전히 국민 10명 중에 7명이 중앙선관위 못 믿겠다. 중앙선관위를 매우 신뢰한다는 것은 9.3%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학생들 전부 다 들고 일어날 판인데 오늘 아침에도 저 갔다 왔잖아요. 아까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금 아주 요즘 속보가 막 떠올라오는 바람에 아직 편집을 못했는데 제가 오늘 생수 2,000병 내렸거든요. 2,000병 갖다 주고 이제 또 주변 사람도 좀 찍어 왔는데 그거 편집되는 대로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냐. 지금 저 기사 제목 한번 보십시오. 60민주항쟁 39주년 잠실은 엿새째 시위 대학가는 시국선언. 자, 대학가 시국선언. 그런데 시국선언만 하는 게 아니라 피켓 시위까지 같이 합니다. 단순한 시국선언 아니에요. 만약에 16개 대학이 지금 뭉쳤는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거의 모든 대학교는 다 들어갔습니다. 거기다가 속속 참여하고 싶은 대학이 또 참여할 겁니다. 100개 대학이 무려 100개 대학이 여기에 문제점을 지적했고 여기에서는 16개 대학이 오늘 공동 시국선언을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지금 대학가에 붙은 대자보나 저기 메모지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전국 16개 대학생 총학생회는 오늘 오후 오늘 10일입니다. 6시 각 대학 캠퍼스에서 각각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시국선언과 피켓 시위를 진행하는데 자, 대진년 니들 서울대 살 때 무지하게 방해하더만 서울대 시국선언 하니까 트루스 포럼이 시국선언 하는데 대진 애들이 앞에다 마이크를 틀어놓고 막 방해를 하더라고. 대진년은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잠깐 해설하자면 김정은 추종 세력입니다. 북한 추종 세력이에요. 그야말로 종북파예요. 종북 주사파. 아직까지도 그 끝터리가 좀 남아가지고 숫자는 몇 명이 안 돼요. 근데 무슨 그걸 하면은 대진년이 그렇게 방해를 해대고 있는데 무려 16개 대학에서 한꺼번에 쭉 해버리면 대진년이 갈 데가 없어. 그 몇 명 안 되는 숫자를 16개 대학으로 나눠버리면 어디를 가? 대진년이 완전히 골 때리게 참 대학 총학생회도 똑똑해. 이 시국선은 가나다 순으로 보면 건국대, 고려대, 경희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숭실대, 연세대, 전남대, 한국외대, 홍익대, 숙명여대, 전북대, 부산대, 한양대. 우리나라 스카이를 비롯해서 전남대, 전북대도 다 참여합니다. 자, 호남 지역에서도 참여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재명이가 오늘 60민주항쟁 39년을 맞아가지고 뭔가를 발표를 했는데 지금 이 델리케이트한 문제에 대해서는 잭소리도 안 해도만 이재명 왜 거기에 대해서는 말 안 해? 그걸 말해야지. 말하자면 이재명이 축사를 한 셈인데 그거는 이거는 지금 말 안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지가 얼마나 밟히고 있는지 모르고는 알고는 있겠지. 이런 가운데 정점식이 된 거야. 이런 가운데 만약 한동훈 빠가 됐다면 이거 어떻게 지금 전국을 수습하겠습니까? 정점식이 됐다는 거는 이게 의미가 어떻는지 지금 이제 감이 잡히실 겁니다. 자, 정당 지지율에서 국민의힘이 드디어 역전승, 이재명 지지율은 골로 감, 전국 대학 다 들고 일어남. 지금 현재 저쪽에 어딥니까? 저기 가보면은 아주 지금 현재도 지금 그 시위하고 있어요. 아침에 제가 갔다 왔을 때 어제 밤에 새벽에 비가 왔잖아요. 그 비가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집에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도 지금 현재 상태를 여러분께 이걸 보여드리면은 자, 한번 보십시오. 자, 니들이 이거 감당할 자신 있냐고. 지금
지금 낮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주로 퇴근 시간대 학교 마칠 때 이때 사람이 모여요. 그러니까 5시부터 모이기 시작해 6시 7시가 그때부터 피크가 돼가 밤 12시까지 갑니다. 아침에 가면 사람이 없어요. 오늘 제가 도착한 시간은 7시 30분 정도 됐거든요. 7시 30분에 도착하려면 제가 몇 시에 일어났겠습니까? 이 늙은 노구를 이끌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가보니까 어제 밤에 비가 와가지고 아침에 가니까 한산해. 그런데 지금 다시 이렇게 모여들고 있는 거야. 지금 이 대학생들입니다. 왜냐 직장인들은 다 직장 가야 돼. 직장 잘릴 수는 없잖아. 직장인들은 퇴근하고 몰리는 겁니다. 이 전국적으로 비슷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대학 시국 선언이 오늘 6시에 되는 거 아닙니까? 대학생들 머리 참 좋습니다. 어마무시하게 머리가 좋습니다. 지금 대학생들 중에 뭐 지금 대학이 뭐 시험 기간이긴 한데 기말고사는 쳐야죠. 그래서 지금 숫자가 좀 줄어든 것 같은데 낮에 이 정도 모였다면 밤에는 여러분 얼마나 모겠습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이거 못하고 넘어갑니다. 단적으로 이야기해가지고 제가 방금 동영상에서 보여드렸듯이 그런 가운데 정점식이 원내대표가 됐던 거예요. 원내대표는 국회의원들 사이에서의 대표예요. 전 당원의 대표는 아니지만 그러다 보면은 대여투쟁을 할 때 좀 뭔가 박력 있는 사람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자면은 정진숙 의원은 뭐라 그랬죠? 통진당 해산의 주역 아닙니까? 자, 김도빈은 한동훈 복당 이야기를 하다가 완전 물먹어버렸는데 한동훈은 지금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이거 엿됐다.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럼 한동훈 입당은 뭐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것도 좀 웃기게 되는 거죠.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다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전국적으로 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대부분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국민의힘 지지율 여기 보십시오. 정당 지지도 보면은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죠. 인천 경기에서 조금 뒤지다가 대전 세종 충청이 36.5 대 45.5예요. 무려 10% 가까이 9% 지금 국민의힘이 대전 세종 충청에서도 앞섭니다. 지금 그러면 대전 세종 충청에서 지금 민주당 당선된 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지지율은 이렇게 나오는데 대구 경북은 아예 60 이건 말할 것도 없고 부산 경남도 마찬가지. 지금 이렇게 전국적으로 다 특히 20대 30대는 말할 것도 없고 이게 뭐 압도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겁니다. 그동안 국민의힘 그 당원 또는 국회의원 중에서 한동훈한테 지방선거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던 사람 이거 보면 또 뭐라 그럴 거야? 자 보자. 지방선거 누가 잘했냐 하니까 국민의힘이 잘했다가 40.2, 민주당이 잘했다가 35.7. 한동훈계가 지금 주장하는 게 이 여론조사 하나로 완전히 막살난 거 아닙니까? 골록한 거 아닙니까? 자, 김도부 의원이 그렇다고 그 한동훈계라고 평가하고 자시고 김도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국회의원들은 말입니다. 차기 총선을 대비합니다. 국회의원들 심리는 다 그래요. 차기 총선을 대비할 때 누구를 자기네들이 대표로 내세울 때 다음 총선에서 자기가 다시 한번 배지를 다냐 안 다냐 이거예요. 그런데 정점식 의원이 그 원내대표가 되는 것이 내가 배지 다는데 더 유리하겠다는 판단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김도부는 할 말이 없는 거죠. 자, 여기서 진짜로 그거 하는 게 여기서 만약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정당 지지도도 뒤집어져 이재명은 국정수행평가에서 골록감 이 상황에서 이재명이 공소 취소 해봐라 이거지. 한번 해보든지 공소 취소. 그렇잖아도 선관위 때문에 전국 대학이 다 들고 일어나는 판에 공소 취소까지 엎어내. 해봐라 이거지.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아마 올해 중에 하야해야 될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물론 이재명이 워낙 조폭두목처럼 뭐 그런 배짱이 두둑한 사람이라고 칩시다. 국민이 이렇게 반응하기 시작하면 이재명도 어쩔 수 없어요. 왜 어쩔 수 없느냐. 이재명 한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민주당 그 국회의원들도 말입니다. 야 이거 잘못하다가 4.19 일어났을 때처럼 우리가 맞아 죽겠다시 뭐 지금 어쩔 겁니까? 물론 맞아 죽겠다 이건 아니지만 오늘이
민주항쟁 39주년입니다. 그게 딱 맞춰가지고 전국 대학에서 시국선언 및 피켓 시위 각 대학별로 다 합니다. 대진율이 쫓아다니면서 방해도 못해. 대진율 숫자 얼마 안 되는데 16개 대학으로 나눠버리면 한 대학에 몇 개가 어디 한 군데 집중은 하겠지. 그럼 그 대학 빼고는 나머지 다 하잖아. 자, 지금 현재 이 상황은요, 특히 점점식 의원이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됐다는 것은 이재명도 그렇지만 민주당한테 굉장히 공포감을 심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장동혁 대표가 뭐라 그럽니까? 국정조사보다는 특검보다는 재선거가 우선해야 된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는 공범이다. 그걸 거부하는 자는 공범이다. 그럼 민주당 공범이네. 자, 여기서 말입니다. 이재명이 장동혁 대표가 찔른 게 정확히 맞아요. 지금 장동혁 대표 욕하는 댓글이 가끔 올라오던데 여러분이 들어보시라고. 장동혁 대표가 뭐라 그럽니까? 국민의 요구는 재선거다. 국정조사보다 특검이 우선돼야 된다. 긴 말할 필요 없다. 국정조사보다 특검이 우선돼야 된다. 그리고 특검보다 재선거가 먼저다 라고 장동혁 대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 장동혁 대표가 이 이야기한 지가 6월 8일입니다. 자, 이재명과 민주당이 연일 선관위 때리게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지금의 무소불위 선관위를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 니들이 만들어 놓고 니들이 선관위를 패. 선관위를 비판하면 징역 10년 법안까지 만든 게 민주당이다. 선관위 비판하면 징역 10년 살린다며. 2024년 선관위 가족 채용 특혜 사건이 터졌을 때 국민의힘이 선관위를 악마화한다. 노태학 흔들기다 라면서 철벽 방어에 나섰던 사람들도 이재명과 민주당이었다. 맞지? 장동혁 대표가 그렇게 소리 지른 거잖아. 이야기한 거잖아. 그 당시에 선관위 가족 채용 특혜 사건 터졌을 때 국민의힘이 선관위를 악마화한다더니 지금 선관위 국민들이 몇 프로 지지를 보낸다고? 선관위는 이제 소용가치가 없어졌습니다. 신뢰하지 않으면 68.6%야. 자,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선관위를 또 자기네들도 까는 척해. 그러면서 이번에 어디서 확실히 드러내면 특별검사 추천권, 그것을 민주당이 또 민주당 안을 보면은 민주당 1명, 국민의힘 1명, 그 다음에 제3당 1명 하면 조국당이지. 그러면 3분의 2가 유리하게 해가지고 이재명한테 이재명이 여기 셋 중에 하나 고르라면 누구 고를지 뻔한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안은 특별검사를 2명을 다 국민의힘이 추천해야 된다. 그 둘 중에 하나를 이재명이 네가 골라라. 이게 국민의힘 특검법안이에요. 자, 국민이 지금 이렇게 중앙선관위를 신뢰하지 않고 특검을 필요로 하는 것을 다 동의할 텐데, 그거 특별검사 누가 돼야 돼요? 민주당이 추천하는 인사가 특별검사가 된다고. 야라, 이 말같지 않은 소리를. 자, 장동혁 대표는 그러면서 감사와 경찰 수사도 가로막고 국정조사 타령만 하면서 시간만 끌고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다. 지금 민주당의 국정조사 진정성을 믿기 어려운 이유다. 국정조사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 위원장부터 정인 채택까지 국민의힘이 주도해야 한다. 이재명 재판 취소 국정조사 하듯이 민주당 마음대로 정인을 고르고 진행하려고 한다면 하나만 하다. 그런 국정조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안 받겠다. 국정. 아니, 이재명 공소 취소 국정조사 그거 정인을 아무리 신청해도 정인을 다 거부해버리고 위원장 서영교 보면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서영교가 또 그래서 멧돼지 소리를 꽥꽥 찔러서 하면은 감당도 못한다. 그래서 국정조사를 하려고 그러면은 위원장도 국민의힘이 맡아야 되고 정인 채택 권한도 국민의힘이 맡아야 그게 국정조사가 된다. 그럴 경우 아니면 못 받겠다. 너희 마음대로 해봐라. 지금 대학생들 들고 일어나면요, 다른 데 계층 들고 일어나는 거랑 달라요. 4.19 주체가 뭡니까? 학생들입니다. 3.15 부정선거에서 4.19까지 34일 걸렸습니다. 시간 좀 더 걸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재명은 이제 와서 검경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했다. 대통령의 수사 가이드라인이 내려간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합수본에 수명이 4달 남은 검찰을 동원하는 것부터 난센스다. 검찰 이제 생명이 4달 남았는데 그걸로 검경합동수사본부 해라. 사실상 수사하지 말라는 하명이라고 하면서 장덕희 대표는 올해 초 경찰은 선관위 서버 보안 점검을 했다는 이유로 국정원을 압수수색하고 직원들을 입건했다. 선관위가 이렇게 아니 선관위 서버 보안 점검을 했다는 이유로 국정원을 압수수색했다. 선관위 애들이 미쳐도 오지게 미쳤어. 선관위 실드 치겠다고 국가안보기관까지 덮치는 경찰을 믿으라는 말이냐. 검경합동수사본부 그 국민이 믿을 사람이 어느 놈이 있어요. 여러분 믿겠습니까? 검경합동수사본부 그거 전부 다 이재명이 임명한 사람. 배고파져. 장덕희 대표는 민주당과 조국당이 추천하는 이재명 하명특검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제대로 된 국민특검에 맡겨야 된다. 툭하면 특검하고 결국 하고 싶은 특검 다 했던 민주당이 이번에 특검을 거부할 이유는 전혀 없을 것이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있으면 그게 공범이다. 그걸 거부하면 범인이다 이거예요. 네, 장동희 대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런 사안에서 정점식 의원이 원내대표가 된 겁니다. 이 호흡 잘 맞겠죠. 자, 그러면서 장덕희 대표는 저에게 정치쇼라고 말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SNS나 국회에 숨어서 그런 말 하지 말고 올림픽 공원 지금 대학생들이 시위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만나자. 거기서 만나가지고 올림픽 공원에 모여서 밤새 재선거를 외치는 시민들 앞에서 이야기하기 바란다. SNS 숨어가지고 장동희 대표한테 정치쇼 한다고 하는 애들, 정치인들, 그 올림픽 공원 핸드볼 경기장 앞에 가서 그거 가서 한번 해보지. 뭐 맞아 죽지 않으면 다행이겠지만은 그렇다고 거기 있는 시민들이 폭력을 행사하고 그러지 전혀 않습니다. 폭력 행사 안 하니까 한번 가보든지. 이준석이 망신 당하듯이 니들 개망신 당할 테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심각한 참정권 침해라고 이야기했잖냐. 그리고 선관위 개혁도 이야기했잖냐. 그렇다면 진짜 개혁을 하려면은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도 언급했다. 그렇지 않냐. 그 처벌을 위해서 어디까지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를 밝히려면은 국정조사가 아니라 반드시 특검을 해야 된다. 그것도 국민의힘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그런 특검이 돼야 된다. 참정권 침해받고 표를 도둑맞은 국민이 분노하면서 투표권을 돌려달라고 소리치고 있다. 지금 국민은 이 심각한 사태에 대해서 국회에서 무슨 역할을 할지 묻고 있다. 정치가 그 역할에 답을 해야 할 때다. 그 정치가 국민의 요구에 답을 해야 될 때다. 그게 정점식 원내대표가 당선된 겁니다. 신임 원내대표로. 저는 정정식 의원의 그 배심, 정정식 의원 직접 만나보면 온화합니다. 화합을 중요시해요. 화합을 중요시하면서도 통진당 때려잡는 거 보십시오. 통진당 해산시켜 버렸습니다. 그 정점식 의원이 한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 분석이 아마 100% 정확한 게 맞을 겁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